어, 네, 파트 2를 연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1부를 강의한 거를 잠깐 듣고 갔는데, 10분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어,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너무 잘한다라는 거 지금 새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요번에 파트 2는 또 레터럴 레이즈와 충돌 증후군 관련해서 파트 2입니다. 이게 견갑골 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카플라 플랜, 견갑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면, 점, 뭐 선 이거 할 때 면이죠. 면. 몇 개의 점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이런 평평한 면을 이룬다는 거. 자, 우리가 흔히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축지뼈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평평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실제로 뭐 약간 뭐 35도 정도 이렇게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건데 이게 견갑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인 견갑면의 형태. 물론 체형이 변화돼가지고 이런 견갑면이 변형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견갑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스카폴라 플랜에 대한 이 개요를 잡고자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기가 가슴뼈고 여기가 척추뼈고 여기가 날개축지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손으로 표현한 건데 제 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모양의 날개축지뼈를 갖고 있더라. 아 맞다. 이걸 설명 안 했어요. 저 페일레모를 운영하는 페일레모장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레터럴 레이저 파트 1에서 이렇게 한 거를 뭐라 그랬죠? 내회전이라 그랬죠? 안쪽으로 회전된 형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깨 충돌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요. 서로 얘도 지금 허긴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팔꿈치를 위로 올립니다. 그럼 일부러 어깨를 안쪽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안쪽 회전시키면서 상방으로 위로 올렸을 때 만약에 아프다.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버티지를 못하거나 아프다. 그러면 이 극상근에 대한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은 끊어짐이 있었을 때는 아예 이쪽에서는 힘을 이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올린 상태로 버티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증이 있어서 극상근이 이 염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극상근과 아까 말했던 점액낭이라고 하는 이 벌자가 잘 버텨준다면 안 아프지만 만약에 만성적으로 여기가 뭔가로 인해서 아프다면 이런 테스트에 통증을 야기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당신 이제 어깨를 이렇게 하는 활동은 잠시 줄여주시고 치료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이제 병원에서는 할 거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씹히는 느낌으로 아프거나 팔을 올리는데 먼저 어깨가 으쓱 하는 모양으로 올라가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양성 테스트 양성이라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테스트를 했을 때 뭐 통증이 유발된다던가 어떠한 이 특정한 동작이 나온다던가 그랬을 때는 양성이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자세가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정상 음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이런 거 근데 견갑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테스트가 나왔는데 견갑면과 또 사이덜 레터럴에는 뭐 어떻게 어쨌다고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뭐 이번에는 견갑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외회전 지금 걸고 있죠. 둘 다. 이건 둘 다 걸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견갑면대로 한 게 아니고 35도 정도 꺾여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견갑골을 일부러. 그죠? 얘는
실제로 이렇게 팔이 앞쪽으로 나가고 있죠. 이게 견갑면대로 하고 있고 얘는 견갑면대로 안 하고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옆으로 나란히라고 배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잘 보면 또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기에 충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35도 꺾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팔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지만 외전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평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극상근이 예를 들어서 얘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는 옆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이 좀 그런데 그림만 봐도 얘가 이렇게 뒤로 얘보다 팔이 뒤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자라는 놈을 혹은 이 건이라는 놈이 이 온전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꺾여서 외전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극상근에 대한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도 실제로 괜히 이렇게 그냥 옆으로 나란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빼서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견갑면이 자연스러운 외전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하게 이 어깨를 발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이렇게 하기 있기 없기 그냥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약간 앞으로 뺀 옆으로 나란히 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안전한 이런 이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됐을 때 관련된 것들이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그거 있죠, 그거. 비하인드 넥 프레스, 머리 뒤로 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외전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레터럴 레이즈와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좀 해놨는데, 이렇게 된 상태, 30도라고 썼는데, 학자마다 30도, 35도에서 외전을 해주고, 바깥쪽 회전을 걸면서 얘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레터럴 레이즈를 해줘라. 그랬을 때 조금 더 안전한 레터럴 레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트 3는 정거근과 라테럴 레이즈인데, 여기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 좀 이제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파트 3은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부와 1부를 잠깐 빠르게 복습을 하자면 다시 한번 외회전, 내회전 이제 이해가 가나요? 계속 이렇게 내회전을 걸었을 때는 충돌 테스트로 많이 사용을 한다. 실제로 엠프티캔 테스트나 호킨스 테스트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내회전을 한다라는 행위는. 그래서 내회전은 충돌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게를 많이 들고 했었을 땐 더욱더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이런 이 흉추와 이런 견상황 관절과 혹은 견쇄 관절 이런 관절들의 모션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더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외회전을 잘 걸면서 초기에 시켜주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회원들한테는 그리고 견갑면에 있어서는 이런 면대로 레터럴 레이즈를 해주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또 요것도 살짝 봐볼게요. 지금 10분 돼가는데 이거 자, 다시 자, 시간 관계상 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아무튼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